네, 안녕하세요. 슈킴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하고 싶은 말, 뭐 혹은 편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되어 있을 미래의 모습에서의 나 자신이 현재의 나에게 뭐 어떻게 조언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느낌으로 제작해 보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는 제가 실제로 리딩에서 사용하게 될 카드 4장의 뒷면이 놓여져 있어요. 뒷면으로 보고 그러셔도 괜찮고 이따가 놓아드리는 스톤으로 고르셔도 괜찮으니까 좋아하는 방법으로 골라주세요. 그러면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다 고르셨다고 생각하고 저는 여기 첫 번째부터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딩의 순서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현재와 미래의 흐름까지 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영역에서 여러분들에게 조언까지 전달을 해서 드리고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까지 제가 이제 정리해서 전달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리딩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경우의 수가 한정될 것 같다는 느낌이 사실 들기는 해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미 결혼을 하셨거나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새로운 파트너? 특히 이게 좀 1대1 관계나 애정 관계에서 시작되는 그런 새로운 파트너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이거에 좀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다라는 분들은 다른 번호를 들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도 나 뭐 상관없어 궁금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하는 커뮤니케이션은 특히나 여러분들의 일과 관련된 나의 미래와 관련된 그런 동료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신 느낌인데 이게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동료인데 좀 친구 같은 그런 동료? 협업을 중요시할 수 있는 그런 동료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는 중인 것 같은데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관계성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의 앞날과 나의 미래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여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혹시 지금 듣고 있는 입장에서도 이미 그런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혹은 아직 이게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면은 앞으로 만나실 분들 중에 해당이 있는 사람을 좀 정말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거든요. 제가 왜 이미 알고 있는 분인지도 모르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여기 이제 템퍼런스 카드가 등장을 해서 제가 우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감정의 물이 분명히 흐르고는 있는데 아주 고요하게 잠잠하게 이렇게 뒤에 숨겨놓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도 그 상대방 분을 보면서 좀 많이 고민을 하시는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해요. 어쩌면은 이미 한번 대시 아닌 대시를 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먹혀 들어가서 혹은 좀 소통이 잘 안 돼서 내가 좀 마음을 감추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든지 아직 그런 시도도 해보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선은 그냥 약간 지켜보는 느낌으로 상대방을 그냥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사실은 좀 그 마음이 조금 커진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연달아서 메이저 카드가 등장을 하면서 어떤 양가 감정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서 자기 발을 묶어놓는 느낌이 자꾸 이어지고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평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분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도 사람을 그렇게 위아래로 두거나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좀 평등하게 대하려고 하는 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좀 끌리는 것 같다가도 아니다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일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나는 앞으로 내 앞날에 내가 해나가야 될 거, 펼쳐나가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어쩌면은, 내가 이 감정이 올라오지만은, 근데 난 내일부터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애써 억누르고 있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약간 어떻게 보이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좀 스스로에게 나는 괜찮아 라고 혼자서 굉장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게 다른 카드들과 함께 보았을 때 이게 약간 그냥 그런 척 하는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계속 혼자셨기 때문에 사실 뭐 원래 혼자였고 뭐 지금도 혼자면 사실 혼자인 게 괜찮을 수 있지만은 예전에 혼자였던 상태와 지금의 혼자였던 상태가 어쩌면은 감정적 측면에서 많이 달라졌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우선 겉으로는 혼자서 굉장히 잘 지내는 모습으로 보이기는 하긴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미래에 이 감정 혹은 이 만남이 여러분들께 정말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기도 하고 언젠가는 이 감정으로 인한 어떤 뭐 사건이라면 사건이고 그 감정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계기든 그게 어떻게 하다 엉겹결에 표현되는 과정이든 어쨌든 그 감정과 여러분들이 한번 마주해야 되는 사건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이거를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내가 혼자서는 사실 뭐든 다 잘할 수 있거든요. 내가 혼자여도 내가 부족한 부분은 그냥 뭐 부족한 대로 인정하고 살고 사실 그런 문제가 없지만은 또 살다 보면은 나와 다른 거를 또 같이 만나면서 나라는 사람이 이 두 개의 기준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가면서 살아갈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과제라고 해야 될까? 인생의 과제라고 해야 될까요? 어쩌면 저는 이게 축복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여러분들께는 일과 사랑이 동시에 들어온다는 느낌이 사실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여러분들께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 특히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그 사람을 만나면서 나의 일이 더 잘 풀린다? 혹은 그 사람과 협업 관계를 내가 유지를 해 나가면서 함께 동반 성장한다. 이게 가능한데 그것과 동시에 애정도 쟁취할 수 있는 약간 그런 흐름이 저는 약간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걸 여러분들께서 굳이 감정의 뚝을 이렇게 막 제방을 내가 막 쌓아가면서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저는 이렇게 굳이 부정하는 모습이 사실 좀 보이기는 하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은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언젠가 그 감정의 인내심이 한번 이렇게 터져 나올 때가 올 것 같아요. 잔잔하게 물이 흐르면서 서서히 차오르면서 이게 표현이 부드럽게 나가는 것과 어느 순간 갑자기 팍 하고 터져 나와서 이게 뭔가 헉 하고 나오는 그런 표현하고는 사실 상대방이 느꼈을 때는 그 충격이 사실 좀 남다르기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든 아니면은 상대방을 위해서든 간에 저는 여러분들의 기저에 흐르는 그 감정을 일단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파트너십에서 뭐가 돈과 사랑 뭐 이렇게 제가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렸다고 해서 내가 뭐 그 사람을 뭐 이렇게 사업적으로 이용하고 뭐 이런 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두 사람은 정말 자연스럽게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여러분들께 혹시나 지금 정말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 상황과 부합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감정의 기저에 흐르는 그거를 한번 인정하고 그 감정이 여러분들 안에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다가올 앞날에도 그분과 이렇게 잘 맺어지는 경우를 한번 그냥 상상하면서 내 인생에서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좀 긍정적으로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뭐 돈도 더 잘 모이고 뭐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해서 정말 좀 잘 됐다라는 그런 케이스 있잖아요. 저는 1번 골라주신 분들이 좀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카드가 메이저 카드가 많이 등장해서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정말 좀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할 것 같아서 이런 인생의 찬스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간과하고 놓치지 않도록 어쩌면 이 리딩과 맞닿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도 들어가지고 이거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카드들을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사랑이라는 것에 굉장히 준비가 좀 이미 되어 있는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냥 잠깐 불장난으로 끝날 것 같다는 두려움도 한편으로는 가지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들께서 한 인간으로서 굉장히 많은 책임감과 인연의 소중함과 무거움을 그만큼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편으로는.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이거 듣는 분들 중에서는 아니 그러면은 뭐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는 사람도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나이를 먹어도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정말 좀 칠렐레 팔렐레 사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어요. 나이가 전부가 아니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무거움과 인연의 소중함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고민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보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한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멋있는 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뭐 기생하거나 내가 어디에 막 기대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적어도 1인분의 몫은 해야 된다라는 그 책임감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좀 이렇게 많이 좀 절차탕마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원래 책임감이 있고 원래 인연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이 정도로까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말은즉, 물론 여러분들 100%는 아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특정 경험이라던가 특정 사건으로 인해서 인생의 무거움과 인생의 책임감이라던가, 인연의 소중함과 무거움을 정말 알게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태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실수를 했던, 뭐 누구에게 상처를 줬든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저는 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당시에는 내가 어렸기 때문에 미성숙했고, 어렸기 때문에 그냥 당시에는 시야가 좁아서 그냥 그리다가, 거기다 그때는 또 누군가를 만날 타이밍조차도 아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때는 내가 좀 많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당시에 찾아왔던 그 인연을 진짜 내 인연이라고 착각을 하고 어쩌면 내가 조금 낭비하는 시간을 지녔던 것 같다.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막 바보라서, 내가 진짜 뭐 큰 잘못을 해서, 뭐 내가 뭐 인간 보는 눈이 없어서 뭐 멍청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과오와 실수를 저질렀던 게 아니라, 그냥 그때는 미성숙했고 남들 다 그랬듯이 그냥 그땐 타이밍이 좀 안 맞았던 것 뿐이고, 약간 저는 그 정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과거엔 비록 그랬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나 자신을 좀 더 좀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이 인연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끝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그냥 좀 천진난만하게 상대방을 바라봤으면 좋겠거든요. 혹시나 이미 그 상대방을 좀 누군지 알 것 같다, 내가 사실 좀 염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뭐 갑자기 뭐 고백 공격으로 들이받으라는 게 절대 아니라, 약간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정도의 뉘앙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를 한번 흘려주는 거, 그 정도는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사실 내 마음속은 호감이 이만큼이지만 상대방에게 그런 관심이나 그런 시그널을 한번 흘려주는 것만으로도 그거를 좀 알아차리고 캐치를 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관심도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잘 흡수를 할 것 같거든요. 그 관계의 시작을 그냥 관심 표현 정도로 아주 그냥 가볍게 시작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점도 한번 참고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미래에 내가 지금의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라고 정리를 해보면은, 제 언어로 표현을 하면은, 너 어차피 그 사람이랑 잘 될 건데 뭐 지금 그렇게 너 자존심 세워가면서 그렇게 용을 쓰고 모른 척하고 앉아있냐, 혼자 그렇게 막 네 감정 묶어가면서 벌벌 떨면서 그냥 편안하게 인정하고 그냥 그 감정의 파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라고, 이제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해줄 것 같아요. 저의 언어로 표현한 게 좀 마음에 들었는지 좀 와닿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리딩은 여기까지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갈림길에 서 있거나 좀 고민의 포인트에 좀 맞아 들어간다면은 그거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의 순서는 우선 이쪽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고, 이제 나머지 영역에서 조언을 드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해서 전달해 드리는 방식으로 리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리딩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펼쳐놓고 좀 되게 생각을 사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선 좀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에너지는 어떤 거냐고 하면은 현재 내가 가지고 나의 뭐 능력, 외모, 뭐 자산 이런 것들이 온 근원점이 어디냐 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하시거나 혹은 그렇게 하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그치, 뭐, 우리 부모님한테서 왔겠지. 뭐, 우리 할아버지가 뭐 어떤 일을 하셨대. 뭐,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영향을 받았나 봐.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는 뭐, 카르마라든가, 뭐, 내가 앞으로 이 생애에서 해야 될 건, 뭐, 이런 정도의 깊이로까지, 깊이 있는 영역으로까지 파고들게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았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생각과 사고방식의 영역과 저변이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파란색의 카드가 또 동시에 등장하기도 했고 해서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 인간의 삶과 죽음이라던가 뭐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뭐 환생이 있는가, 뭐 현재 뭐 나와 부모의 인연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와 동시에 잘못하면은 너무 깊이 있게 빠져버리면은 자기 자신을 또 잃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조금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살면서 내가 어떤 뭐 카르마를 느낀다거나 나의 업보에 관련된 거를 우리가 살면서 한두 번씩 그런 경우에 대해서 느낄 수는 있어요. 라든지 뭐 전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살면서 느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어떤 뭐 과학적 사실로 약간 증명되었다거나 그렇게 뚜렷하게 형체가 있다거나 사실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직 형체가 정해져 있지 않고 단지 우리 삶에서 한 번씩 느껴지는 것들일 뿐인데, 그런 부분의 테마에 너무 깊이 있게 빠져버리면은 내가 결국 형체도 없는 어떤 미스테리나 수수께끼들을 막 이렇게 안에서 헤매다가 스스로를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타이밍, 이 기회가 세상을 반만 인지하고 있다가 나머지 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절호의 찬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서 내가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그 많은 것들이 앞으로의 나의 그 한 인간으로서의 그 인식과 저변을 굉장하게 풍부하게 넓혀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서는 축복일 수 있거든요. 우선 제가 이런 부분을 좀 길게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재화, 뭐 재능, 뭐 그게 뭐 건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크게 생각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살아가다 보니까 타인과 스스로를 비교하게 되는 순간이 한번 있어서 조금은 자괴감을 느꼈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그냥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당신 되게 부럽다, 나도 그런 거를 해보고 싶었는데 나는 뭐 이러이러해서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걸 듣고 내가 새삼스럽게 어떤 거를 알게 되었다거나 하는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막 만족하면서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삶의 만족도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미래의 어느 날 갑자기 그 행동력이 갑자기 뚝 하고 멈추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모습에서도 사실 좀 멈춰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제가 이쪽 영역을 조금 더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무언가를 바라는 것 같기는 한데 나에게 불행이 다가오도록 바라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 나에게 불행이 다가오도록 이렇게 바라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조금 짐작을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행동력이 갑자기 딱 하고 멈춰진 이 사건 사이에 비교를 크게 당해가지고 내가 어떤 일정 영역 밖으로는 내가 더 이상 성장하거나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자괴감을 느꼈다거나, 아니면 뭐 나의 타고난 어떤 상황에서의 한계점이 왔다거나라는 식으로 내가 진짜 정말 좋게 잘 해나가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 길이 딱 가로막혀진 느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너무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을 해서 지금 현재 상태는 좀 스스로에게 저주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뭐가 안 된다 정도가 아니라
뭔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뼈저리게 깊이 느낀 것 같아가지고 그 사이에서 좌절감을 굉장히 심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여기 카드에서는 좌절감 느낄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스스로에게 저주를 퍼붓지 말라고 하거든요. 다시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는 타고난 것이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어. 나에게는 뭐 어떤 도움의 손길도 없을 거고, 나는 저렇게 남들처럼 잘 살지도 못할 거고, 난 저만큼의 재산을 모으지도 못할 거고, 약간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너무 그렇게 깎아내리는 식으로 혹시 행동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스스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조금 보았을 때는 지나친 행동에 대한 의욕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시 그게 좀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에 스마트폰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실 SNS로 얼마든지 보고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지 않는 분이라고 해도 사실 주변에서 얼마든지 그런 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는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100원만큼을 내가 스스로 달성했다 생각하고 너무 뿌듯하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타고났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물려받아서 5,000원어치를 먼저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새삼스럽게 알게 되어서 좀 좌절한 케이스가 아닐까?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세상 모든 사람과 다 경쟁할 필요 없고 세상 모든 것들과 다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 저는 동시에 또 해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싸워야 할 괴물은 5,000원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사람과 싸워야 될 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 나의 마음과 현재는 싸워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의 운명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을 상대로 그냥 혼자서 만인에 대한 싸움을 지속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부정적인 감정과 마음과 내가 싸울 것이냐는 사실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와 동시에 그 싸움을 멈추고 싶으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이 싸움을 멈출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의도하고 생각하면 된대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떨쳐내고 움직이시고 그냥 내가 더 이상 헷갈려하지 않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그냥 앞으로 보일 거라고 그냥 카드에서 이야기를 현재 해주고 있거든요. 저는 두 번째 카드를 고르신 분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세상 모든 것과 나를 그렇게 비교할 필요도 없고 굳이 주변과 나를 비교할 필요도 없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저는 그것만 비교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쓸데없는 싸움을 좀 지속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느껴지는 분들은 그냥 그거를 멈추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카드 리딩을 통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정도이고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은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맨날 비교해 봐야 그 쓸데없고 사실 부모로부터 뭔가 되게 좋은 거를 물려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너는 그냥 현재 있는 너의 모습에서 잘 살아가면 돼. 그러니까 제발 주변하고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저주를 퍼붓지도 말고 너가 그렇게 막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 될 필요도 없고 그냥 너는 1인분의 몫을 하면서 살아가면 되니까 그냥 그것만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제가 약간 좀 빙의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언어로 전달해 드리는 게 조금 마음에 와 닿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리딩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어떤 기로점에 서 있다고 하면은 제 리딩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카드 리딩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의 순서는 우선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봐드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조언 해서 제가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저의 언어로서 저의 표현으로서 이렇게 한번 풀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리딩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좀 테마가 명확하다 라는 느낌이 드는 게 있고 이건 좀 되게 두루뭉술하다 느낌이 드는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 이거는 어느 정도 스토리가 좀 명확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정말 딱 나뉘기 때문에 듣다가 이거 나는 좀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바로 다른 번호나 다른 리딩 들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에 대한 거냐면은 여러분들 한 개인의 성장과 성숙에 관한 내용이 현재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느 정도 필요한 어두움과 그 어두움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일단 좀 크게 보여서 제가 일단 이거 미리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을 보았을 때는 제가 그냥 참고용으로 뽑아놓은 카드를 보았을 때는 막 금전적인 거나 뭐 건강적인 거 크게 뭐 이상은 없어 보이시고 현재도 미래도 가장 크게 보이는 게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이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 어떤 갈림길에 놓여있다? 그런 느낌이 현재 딱 들기도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인간관계도 조금은 그 인간관계가 이렇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스쳐 지나가는 인간관계가 많다거나 혹은 돈과 관련된 인간관계를 많이 만난다거나 좀 그렇게 되는 거긴 한데 돈과 관련된 거, 스쳐 지나가는 인간관계라고 하는 건 내가 어쩌면은 공적인 영역에서 내가 조금은 가면을 쓰고 대해야 되는 인간관계가 좀 더 많을 수 있겠다라는 게 조금 더 적합한 이야기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그 말은 즉 나의 인간으로서 나의 사적인 영역에서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 변화를 내가 좀 미리 알고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어쩌면은 이번 카드는 전체적으로 약간의 경고성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 경고라고 하는 게 막말로 너 이제 인생 뭐 망했음, 됨 약간 이런 뜻이 아니라 약간 일기예보 같은 느낌으로 너에게 이런 변화가 찾아올 수 있고 너의 마음에 이러한 것들이 들이올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맞이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서의 경고니까 너무 겁먹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냥 밝아요. 그냥 밝고 화창하고 한여름 8월 달에 떼약볕 아래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냥 뭐 아무 걱정 없고 그냥 뭐 되게 막 뜨거운 에너지 약간 그런 밝은 에너지 타인들 잘 챙겨주고 돌봐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전 그런 게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실제로도 컬러도 전체적으로 노란색이 많이 보이기는 해요. 여기도 그렇고 제가 이건 참고용으로 뽑아둔 컬러 카드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되게 자신감이 넘치는 분이기도 해요. 이게 뭐 타고나기를 그런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께서 살아오면서 사실은 내가 마음속에 그렇게 뭐 감추는 거 없이 그냥 내가 다 털어놓는 성격이라거나 해가지고 그늘 없이 자란 경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사실 들기는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로도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해줄 거 잘 대해주고 뭐 잘 챙겨주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활을 해오셨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맞이하시게 되는 거는 태양 에너지가 절반으로 확 줄어들게 된다? 라는 게 우선 큰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의 그런 어떤 사회적 성취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남들과 어떤 타협점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 안에서도 좀 의견을 주고받는다 약간 그런 느낌도 들기는 하거든요. 이제까지 해오신 그런 소통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은 일방적이었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태양빛은 일방적으로 쬐어지잖아요. 태양이 뭐 여름이라고 해가지고 지구랑 협상을 해가지고 내가 당분간 너네 더울 것 같으니까 뭐 태양빛을 내가 80%만 낼게라고 하면서 태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은 그냥 자기가 뿜고 싶은 만큼 그냥 그 뿜을 것을 막 뿜어내면서 세상에 열기를 주고 덮여지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천진난만함은 물론 좋고 따뜻한 것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일방적인 성격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게 우선 첫 번째 생각이 들고요. 그거라도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오지랖이란 단어가 있죠. 저는 그 오지랖이라는 단어를 좀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기는 하는데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좋은 뜻으로 그 사람 도와준 거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나쁜 걸 했다는 거냐? 라고 되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한 사람의 인생 길에 있어서 내가 좀 노력하고 성취해야 될 고비가 있고 그 챌린지를 통해서 내가 더 나아가야 할 길이고 사람 각자마다 그 시기나 타이밍이 다 제각각 다를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옆에 있었을 때 사실 그 사람은 혼자서 어떠한 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혹은 혼자서 내 마음의 어떤 그런 아픔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 개인의 인생의 여로에 있었어야 하는데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그걸 보고 저 사람 내가 도와줘야겠어 라고 멋대로 생각해서 만약에 그 사람의 삶에 내가 태양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비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삶에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개입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선 좋은 의도였겠지만은 혹은 그 사람 개인의 영혼의 여정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일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간섭이거든요. 심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은 그 타이밍에 그거를 스스로 해결을 하고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이라는 명목하에 간섭을 해서 그 사람의 에너지를 한번 차단하고 막은 거잖아요. 내가 타인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건 내가 타인의 삶에 간섭하고 관여하게 된다라는 거를 이런 방식으로도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우선 좀 이런 거를 좀 엄격하게 이야기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이제까지 내가 좋은 뜻에서 주었던 이야기나 표현이나 도움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안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면을 여러분들은 앞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전까지 제가 이야기 드린 내용을 이거를 들으시는 분이 어디까지 이해하고 받아들이실지 저는 조금 사실 자신은 없거든요. 제가 뭐 경고성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기는 했지만은 왜냐하면은 컬러 카드를 보았을 때 여러분들께서 과연 그것을 어디까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에 대해서 저는 약간 조금은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현재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좀 더 공적인 영역에서 좀 더 활동을 하시게 되면서 나의 일을 해나가고 하면서 어느 정도는 나의 태양빛을, 나의 그런 따뜻한 에너지를 반 정도는 감춰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카드들을 보고 든 느낌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그늘이 들이온다고 해도 그 그늘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담대하게 전달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즉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에너지를 너무 밖으로만 뿜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의 안에다가 그 태양빛을 좀 가두는 연습도 해야 된다. 의도적으로. 저는 그렇게 전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이제까지 해오신 이런 뭐 따뜻한 행동, 뭐 타인을 위한 선행, 그리고 내가 뭐 타인을 이끌어서 내가 뭐 누군가를 도와주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나쁜 행동은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얻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영감을 얻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실제로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굉장히 주변에 많은 따뜻함을 뿌리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지금 이 리딩을 듣는 시기 그리고 당분간의 시기는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그 태양빛을 감춰야 하는 시기라는 거 그리고 그 태양빛을 감추는 걸 내가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하고 그거를 내 안에 내면의 성숙으로서 조금 묵혀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거. 저는 카드를 통해서 그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난 내 맘대로 할지도 못하고 살아야 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단호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자기 맘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무조건 다 참고 사는 사람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렇게 뿜어대면서 사는 사람도 사실 없고요. 어떤 분은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내가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하고 다니기는 하지만은 제 에너지가 그 정도였다고요 라고 좀 동의가 안 되는 분들도 사실 계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좀 피드백을 한번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평소에 나의 행동들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들에게. 물론 처음에는 좋은 말을 많이 해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계속 캐보다 보면은 그 사람들 본심이 드러날 거거든요. 그때까지 한번 좀 믿을 만한 사람이라던가 내가 좀 계속 좀 물어봐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한테 계속 한번 그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 질문을 계속해서 했을 때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나의 태양빛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 자신감, 나의 그 감정적인 어떤 그런 파워 같은 거를 의도적으로 감춰야 된다라는 거. 어느 정도는 햇빛에 좀 가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는 한 성숙한 개체로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현재와 미래 그리고 이 전체적인 메시지에서 그렇게 알려주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는 일방적인 에너지이지만은 특히 여기 두 번째에서는 남들과 교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티키타카 하는 약간 에너지가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에서는 물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스스로의 에너지를 감추는 것도 맞지만은 감정적인 파워를 발산할 때는 타인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좀 티키타카가 이루어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빵 하고 발산을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몸으로 체득해 나가면서 알아나가시기 시기 같거든요. 언제까지나 정말 천진난만하게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듣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들 마음의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알고라도 가라는 뜻에서 이 카드 리딩이 등장을 했고,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비록 저의 리딩이 좀 듣기에 따라서는 좀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고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수는 있겠지만은 한번 좀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인간에게는 반드시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자신의 내면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나의 내면과 나의 영혼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면의 단단함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으로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더 좋게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약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어떤 걸 이야기해주고 싶냐고 하면은 저의 언어로 전달했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전달을 할 것 같아요. 너의 기분이 좋다고 해서 남들도 다 기분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좀 자중하는 법을 빨리라도 알아야 돼. 그렇게 해야 나중에 너가 상처를 덜 받을 거야. 그렇게 해야 너가 나중에라도 조금 감정과 마음의 데미지가 덜 할 거야. 하지만 너는 분명히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 그리고 너는 그 후에 더 좋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으니까 비록 힘들다고 해도 너는 이 고비를 한번 거쳐야만 돼. 저는 한 이 정도의 언어로 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리딩은 제가 이 정도로까지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어떤 갈림길에 있다거나 고민이 있다고 했을 때 저의 리딩에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리딩도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의 순서는 우선 이쪽 영역에서 현재 여러분들의 현재 미래를 함께 보고 이제 나머지에서 조언점 보면서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제 언어로서 이렇게 마지막에 전달해 드리는 식으로 리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3번까지는 여기를 먼저 한번 다 풀고 제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하는 식으로 했는데요. 여기에서의 여러분의 에너지와 나머지 영역에서 느껴지는 게 너무 현재 상반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우선 첫 번째로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굉장히 상반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엄청 부정적인 상황인데 내가 너무 긍정적으로 행복 회로로 돌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인데 내가 아주 부정적으로 스스로 막 자꾸 막 생각하고 있다거나 하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제가 카드를 보았을 때는 여러분들은 두 번째에 해당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상황이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다가올 상황도 나쁘지가 않은데 여러분들께서 너무 신중해져 있고 여러분께서 너무 두려움을 안고 있는 느낌이 제가 들어가지고 우선 제가 이걸 한번 크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 상태 보려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뽑아놓은 카드에서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좀 큰 한번 변수나 변화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인간관계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지금 좀 좋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인간관계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좀 계약과 같은 그런 공동체? 뭐 계약으로 묶인 공동체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인간관계들이 그래도 좀 나쁜 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뭔가 나쁘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마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앞에서 잠깐 이야기 드린 대로 현재 정말 좀 금전적인 문제가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내가 현재 막혀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상황을 좀 명확하게 못 보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기는 해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런 금전적인 영역에서 과거에 한번 좀 내가 좀 실패를 했다거나 실수를 했다거나 했던 그런 경험이 한번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신중해진 그런 태도로 현재 임하고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방금 문득 들었어요. 이미지가 조금 보여서 아마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뭐 돕건 말건 상관없이 아무튼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과 의사소통과 메시지가 막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들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나에게 들어오고 있다. 혹은 나에게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 혹은 그런 다양한 길이 현재 나에게 열리고 있다라는 느낌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길이 열리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는 여기 머큐리 카드에 나오는 이 헤르메스 신이 가지고 다니는 이 지팡이에서 제가 조금 그렇게 떠올려 보았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조금 이미지를 보신 분은 아마 아실 것 같기도 해요.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저 하늘의 제우스로부터 땅에 있는 지하의 하데스까지 연결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땅과 하늘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편지도 전하고 어떤 전령도 전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여러분들에게 내가 보고 듣고 느껴지는 모든 메시지나 상황들이 그냥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들을 이제 좀 접하고 계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정보들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건 말건 간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좀 풍부하게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좀 질 좋고 가치 있는 정보라는 것도 확실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에서는 그 정보들을 가지고 내가 이거를 좀 잘 키워나간다?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을 하시는 약간 그런 젊은 사장님의 느낌도 나고요. 내 일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는 그런 분의 모습도 나요. 현재 지금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비춰지고 있기는 하는데 굉장히 좀 신중하신 태도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다 못해 부정하려고까지 한다는 느낌마저 들어가지고 저는 우선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현재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현재 얻으신 정보들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굉장히 잘 해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선두에 서서 내가 현재 하려고 하는 일을 딱 해서 어떤 성과를 내거나 속이 어떤 결단을 내리거나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내가 계획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은 그것은 잘 키워져 나갈 것이고 여러분들도 힘차게 나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제가 어떤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지를 제가 좀 조언적인 부분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보호받고 있어요. 프로텍션, 이 단어로 딱 느껴지는 보호, 이 현재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전히 꿈속에 있다고 하거든요. 이 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환상 속에서 뭐 안 되는 건데 된다고 혼자서 행복회로로 돌리는 그 꿈이 아니라 거칠고 막 황량한 막 그런 막 파도에 휩쓸리면서 내가 풍랑을 만나서 진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내가 처해 있다. 내가 어떤 바위를 붙잡고 싶어도 저 바위는 너무 날카로워서 내가 저 바위를 붙잡았다가는 내 손에 피만 나고 나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꿈속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제가 이야기 드린 그 묘사, 그거 꿈이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상황 자체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꿈이기 때문에 그냥 그 꿈에서 깨어나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자각몽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꿈 꿔보신 분들 알겠지만 꿈 안에서 이거 내가 꿈이다라고 자각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러분들께서 현재 이 리딩을 뭐 알고리즘이든 무엇이든 간에 접하게 되신 이상 저는 이것 또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모든 갖은 부정적인 상황은 사실 그게 다 환상이고 허구이고 꿈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내가 깡 하고 깨버리면 그냥 끝난다. 그냥 거기서 깨어나시면 된다. 저는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뭐 이게 막 다 안 될 것 같고 막 그런 부정적이고 나는 뭐 다시 실패할 것이고 약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고 하면은 그 생각에서 그냥 벗어나시는 거, 그냥 꿈에서 깨시는 거. 그냥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전부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과거의 경험이 다 무용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경험들 중에서 분명히 여러분들께 쓰라림과 고통을 준 기억도 있지만은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지금의 나에게 교훈으로 삼았던 것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많은 기억들 중에서 나에게 교훈을 준 기억 한 두세 개만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출발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는 칼이 10개가 있지만 여기에는 칼이 6개가 밖에 없어요. 10에서 6으로 줄었기 때문에 4만큼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 기억을 뭐 4개만 없애버려라 하는 거는 불가능하겠지만은 스스로가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좀
어느 정도 털고 일어날 용기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 중에 정말 나쁜 거 한 절반치만 버리고 나머지 절반치만 교훈으로 가져가서 하면은 내가 얼마든지 다시 출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나 스스로에서 꿈에서 깨어나는 거. 저는 이거 이렇게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그 용기를 어떻게 가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내가 보호받고 있다라는 거 분명히 인지하기. 그거 어떻게 인지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너무 막 감정적으로 휩쓸리려고 하지 않는 모습은 너무 좋아요. 그거는 정말 권장될 만한 모습이긴 한데 그 기억들을 바탕으로 내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논리의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전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서 좀 트러블이 있었고 내가 실수를 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충동적으로 시작하지 않을 거야. 대신 나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이러하게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거야 라고 나의 과거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내가 앞으로 미래로 나아갈 무너지지 않는 논리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과거의 나쁜 경험이나 기억들을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혹시나 그런 두려움 같은 거 그거는 누구나 다 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저 또한 그랬었고 물론 종류는 다르겠지만은 또 사람마다 다시 또 재기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 기간이나 타이밍도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의 현재 이 리딩을 들으신다고 해서 뭐 저는 뭐 당장 내일부터 이제 일어나세요 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다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그런 실패의 경험이나 아픈 경험은 그 경험들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논리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다. 그리고 그 논리 구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성찰을 바탕으로 해서야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의 과거의 나쁜 기억들이나 경험들을 너무 스스로에게 아프게만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로까지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특히 정신건강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스스로를 너무 이렇게 막 안 좋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나중에 미래에 여러분들 스스로도 갈피를 못 잡고 정말 좀 정신적으로도 혼란이 올 수 있겠다. 제가 이거를 좀 굉장히 강하게 현재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로 와닿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좀 케이스가 되게 명확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나쁜 상황인데 긍정적으로 긍정회로를 돌리는 케이스보다는 훨씬 나은 케이스이긴 해요.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것이 문제다. 당장 내일부터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해석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과거의 삶을 해석하고 현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카드의 해석도 내 삶에 있어서 가능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들으셨으니까 이거를 듣고 나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삶을 다시 어떻게 의미부여를 해나가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보는 계기로서 저의 리딩을 또 활용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할 수 있는 말, 해주고 싶은 말, 저의 언어로서 제가 한번 이렇게 좀 풀어본다면은 저는 그냥 이 말밖에 안 떠올라요. 다른 번호들과 다르게. 너 진짜 마음고생 많이 한다. 너 진짜 마음고생 많이 해왔고 하고 있고 당분간은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를 더 이상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냥 그 말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보았을 때는. 네, 그래서 제가 4번 카드를 통해서 읽어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저 4번 뽑으신 분이 본인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까지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통찰이 있어야 미래로 향하는 단단한 논리의 길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이거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과거의 경험은 그래도 조금은 좀 사랑스럽게 그때 나한테도 야, 너 진짜 힘들었겠다라고 조금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스스로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은 네 번째 카드 리딩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